디딤 영상 1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배울 내용은 여러분 교과서 89쪽에 있는 2차 방정식의 활용 부분입니다. 자, 2차 방정식의 활용을 배우기 전에 여러분이 지금까지 배웠던 2차 방정식의 풀이법들을 다시 한번 정리하는 시간을 잠깐 가질 텐데, 예를 들면 여러분 다음과 같은 문제가 있다고 해봅시다.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3은 0 이라고 하는 2차 방정식을 풀어라 라는 문제가 나왔다고 해봅시다. 자, 2차 방정식을 풀어라 라는 표현은 무엇을 구하라는 얘기라고 그랬죠? 위 2차 방정식을 만족시키는 x의 값을 구하라는 거죠. 이 x의 값을 구하는 방법은 세 가지 정도가 있다고 그랬어요. 첫 번째 방법이 인수분해 방식이라고 했죠. 자, 여러분 일단 인수분해를 하기 전에 위 식이 내림차순으로 정리가 잘 되어 있는지를 먼저 살펴보셔야 돼요. 내림차순이 맞나요? 내림차순으로 정리가 잘 되어 있죠. 그리고 한쪽이 0인가요? 이퀄 0으로 정리하셔야 됩니다. 한쪽이 0인 꼴로. 그래야지만 인수분해가 가능한 형태가 됩니다. 자, 이제 인수분해를 해보면 x-3, x-1은 0으로 인수분해가 되겠네요. 그러면 a 곱하기 b가 0이다 라는 식이죠. 따라서 x-3이 0이거나 x-1이 0이다를 이용하면 되겠죠. 그러면 답은 x는 3 또는 1로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방법은 뭐가 있었죠? 제곱근이라는 걸 이용하면 된다고 했는데, 제곱근은 일종의 완전제곱식 형태로 만들려고 하는 거죠. 자,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3이라고 하는 식을 완전제곱식으로 만들기 위해서 상수항에 해당하는 항을 우변으로 이항을 하라 그랬죠. 그러면 마이너스 3이 되죠. x제곱 마이너스 4x 그리고 얼마가 있으면 완전제곱식이 될까요? 앞에 있는 식의, 즉 x창의 개수의 절반의 제곱, 마이너스 4를 절반을 한 숫자의 제곱이 필요하다 그랬죠. 똑같이 우변에 마이너스 4에 2분의 마이너스 4의 제곱을 해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 마이너스 2겠죠. x 마이너스 2의 제곱으로 변하죠. 계산하면 1이 됩니다. 그럼 뭔가의 제곱이 1이란 얘기는 이 가로 안에 있는 수가 1의 뭐죠? 제곱근이라 그랬죠. 1의 제곱근이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1이 되겠네요. x-2가 플러스 마이너스 1이다.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건 x값이라고 했죠. x는 2 플러스 마이너스 1로 변합니다. 따라서 x의 값은 3 또는 1이 된다는 걸 알 수 있죠. 계산해 보면 되겠죠. 3번이 뭐였습니까? 이 제곱근을 응용해서 나온 근의 공식이라고 하는 게 있다 그랬죠. 자, 근의 공식 한번 외워보시기 바랍니다. x는 2a분의, 자, 이 식을 보면 2a, a는 x제곱항의 개수이기 때문에 1이죠. 마이너스 b, x차항의 개수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4,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의 제곱, 마이너스 4, a가 1, c가 3이 되겠죠. 자, 정리해보면 2분의 4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6 빼기 10이니까 4가 되겠네요. 4는 2죠. 따라서 2 플러스 마이너스 1. 따라서 3 또는 1이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식들이고, 혹시 짝수차 근의 공식이라고 하는 거 기억나십니까? 자, 짝수차 근의 공식 어떻게 하면 되죠? a분의, a가 근데 1이죠. 마이너스 b 프라임, b 프라임이라고 하는 건 b라고 하는 값의 절반이라고 했어요. 따라서 마이너스 b 프라임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프라임의 제곱, 마이너스 2의 제곱이 되겠네요. 마이너스 ac. 자, 따라서 어떻게 되느냐? 1은 사라지고
2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4죠? 1이 되겠네요. 따라서 답은 2 플러스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 3 또는 1이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이게 짝수차 근의 공식이라고 하는 거였고, 한 걸음 더 나가서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알려줬었는데, 두 근의 합 알파 플러스 베타가 얼마라 그랬죠? 계산해 보시면 4가 나오는데 위식을 보고 한 번에도 할 수 있다 그랬죠. 어떻게 한다 그랬냐면 마이너스 a분의 b, 즉 1분의 4 마이너스 4가 되니까 그냥 4로 바로 구할 수가 있죠. 알파 곱하기 베타 어떻게 구하죠? 두 근을 곱한 거 3이죠. 한 번에 구하려면 a분의 c로 구할 수 있다 그랬죠. 즉 1분의 3이니까 3이 되겠네요. 자, 여기까지가 지난 시간에 배운 내용입니다. 자, 오늘 배울 내용은 2차 방정식의 활용 부분인데, 여러분이 주관식 서술형으로 되어 있는 문장을 보고 문제를 푸는 식입니다. 어떻게 문제를 풀면 되느냐? 먼저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문제를 잘 읽으셔야 돼요. 잘 읽어야 된다는 얘기는 문제에 보면은 답을 풀 수 있는 키워드들이 많이 들어있는데 그런 키워드들을 잡아내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문제를 정확하게 이해하시고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건 어떤 걸 x로 놓을지 미지수를 결정하셔야 돼요. 두 번째로 x를 결정하셨으면 x에 맞게 식을 세우면 되죠. 그리고 문제를 푸시면 되고, 이제 마지막으로 해야 될 일은 풀어서 구했던 x의 값이 맞는지 확인하시는 작업을 해야 됩니다. 자, 이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문제를 하나 풀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교과서 90쪽에 있는 문제 1번입니다. 자, 문제 1번을 보시면 연속하는 두 자연수의 제곱이 합이 113이라고 했죠. 자, 문제를 잘 읽어보시면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는데, 연속하는 두 자연수,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에요. 연속하는 두 자연수다. 무슨 말일까요? 첫 번째 자연수와 두 번째 자연수의 차이가 얼마란 얘기죠? 연속했기 때문에 차이는 1이란 얘기죠. 그때 두 자연수를 구하여라 라는 문제인데, 만약에 작은 자연수와 그 다음에 나오는 큰 자연수가 있다고 했을 때, 작은 자연수를 x로 놓으면 큰 자연수의 값은 얼마가 되죠? 바로 다음에 이어져서 나오는 숫자이기 때문에 x 플러스 1이 되겠죠. 그리고 그 두 자연수의 제곱의 합이 113이라고 했죠. 자, x를 정했으니까 식을 세워보시면 작은 자연수의 제곱 더하기 큰 자연수의 제곱의 합이 113이라는 얘기죠. 위식을 푸시면 됩니다. x제곱 더하기 x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2이 113이라는 얘기고, 2x의 제곱 더하기 2x 마이너스 112가 0이라는 얘기겠네요. 2로 나눠버리면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56이 0이라는 얘기죠. 자, 인수분해가 되는 형태죠. 한쪽이 0이고 인수분해가 되는 형태이기 때문에 x 마이너스 7 x 플러스 8로 인수분해 하시면 되죠. 따라서 x의 값은 7 또는 마이너스 8인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말이 뭐냐면 연속하는 두 자연수죠. 자연수라는 건 0보다 큰가요, 작은가요? 0보다 무조건 커야 되겠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8은 답이 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작은 자연수가 7이기 때문에 큰 자연수는 8이 되겠죠. 자, 점검을 한번 해볼까요? 77은 49, 88은 64. 다음 얼마가 됩니까? 113이 된다는 걸 알 수 있죠. 자, 지금 풀었던 방식대로 먼저 문제를 잘 읽으시고, 구하고자 하는 물음, 대부분 구하고자 하는 거를 x 처리하면 되시는데, 여기서는 작은 자연수를 x값이라고 처리를 했죠. 그럼 그 다음에 나오는 큰 자연수는 x 플러스 1. 그리고 그 식에 맞게 식을 세워주시고 문제의 값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하나의 의문이 들 수가 있어요. 만약에 큰 자연수를 x라고 놓으면 문제를 풀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풀 수가 있겠죠. 큰 자연수가 x면 작은 자연수는 x-1이 되겠죠. 자, 이 식대로 문제를 풀어보면 x-1의 제곱 더하기 x의 제곱이 113이 되겠죠. x의 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은 1 더하기 x제곱은 113. 2x의 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112는 0. 자, 2로 나눠버리면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56은 0. x 플러스 7, 7, 8은 56이니까 x 마이너스 8은 0. 따라서 똑같습니다. x의 값은 마이너스 7 또는 8인데 x도 자연수기 때문에 큰 수도 자연수죠. 0보다 커야 되겠죠. 따라서 답은 8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큰 수를 x로 놨죠. 그러니까 큰 수는 8, 작은 수는 7. 아까 값이랑 똑같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상의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많은 문제를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